그러면 이 사업은 망합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비용이 나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빅틈입니다. 오늘은 자기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는 경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폰지 사기에 대해 영상을 올린 게 2020년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폰지 사기가 뭔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들께 피해를 당하지 말라고 폰지 사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사기를 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기라든지 하는 것처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요즘 대규모로 터지는 사기들의 경우 대부분 폰지 사기이거나 폰지 사기 변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규모로 터지는 사건 말고 자잘하게 터지는 것들도 폰지의 변형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게 한 번씩 터졌을 때 사기꾼을 잡아보면 개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이 아예 없거나 있기는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차명이라든지 여기저기 빼돌려 놓고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진짜로 돈이 없어 보입니다. 대표가 잡혀서 감옥에 가면서도 진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억울한 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진짜 본인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폰지 사기에 당하는 사람은 왜 폰지 사기에 당합니까?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기 때문에 폰지 사기에 당하게 됩니다. 폰지 사기를 치는 사람은 왜 폰지 사기를 치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놓고 한탕에 먹으려고 폰지 사기를 치는 분들도 있지만 폰지 사기를 당할 정도의 생각을 가진 분이 자기 나름의 사업 아이템을 잘못 만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익 모델 자체가 폰지 사기 시스템과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나는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다니 너무 억울하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회사는 망할 수 있죠. 회사가 망해서 문제가 생긴 것 뿐인데 고객들이 와서 사기꾼이라면서 멱살을 잡습니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회사가 망해서 피해를 준 게 미안하긴 한데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건 좀 심하지 않나? 나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사기로 문제를 일으킨 분들 중에는 실제로 이런 상황인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기존 투자자들 수익금으로 쓰면서 돌려막기 하는 방식의 사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폰지 사기로 분류되는 사기는 아닙니다. 폰지 사기와는 달리 투자 대상에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냅니다.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들도 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라미드 구조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을 계속 까먹고 있으면서 신규 고객의 돈으로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리는 유사합니다. 나는 사기를 치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실제로 사기를 친 적도 없지만 내가 계산을 잘못함으로써 결론적으로 폰지 사기와 비슷한 메커니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부관리샵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회 이용권을 5만원에 팔고 10회 이용권을 30만원에 팔고 100회 이용권을 200만원에 팔았습니다. 개업하기 전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관리 한번 해드리는데 원가가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 이용권을 팔 때마다 35,000원이 남고 10회 이용권을 팔 때마다 15만원이 남고 100회 이용권을 팔 때마다 5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원가율 계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잘하게 놓치는 항목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계산된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계산한 원가는 15,000원이었는데 실제 원가는 3만원 정도 됐다. 그럼 1회 이용권을 팔 때마다 2만원이 남고 10회 이용권은 팔아봤자 본전이고 100회 이용권은 팔 때마다 100만원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망합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비용이 나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회 이용권만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100회 이용권을 끄는 시점에서 내 매출은 200만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회 이용권을 끊는 손님이 매일 한 명씩만 있다고 쳐도 25일 일하면 5천만원 매출이 발생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용권 쓰러 오는 손님들이 있어봤자 한 번에 나가는 비용은 푼돈입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기 시작하면 이 맛에 사업하는구나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쌓여서 하루 50명이 온다. 그러면 혼자서 감당이 안 되겠죠. 직원을 더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에 대한 비용도 더 나가게 됩니다. 이제 실제 원가인 3만원으로 원가가 고정됩니다. 아직도 매일 100회 이용권을 끊는 손님이 있으니까 200만원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3만원
150만원 나가는 손님이 50명 있으니까 150만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버는 돈은 50만원으로 줄었는데 노동 강도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나는 농땡이 안 부리고 진짜 열심히 사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매일 손님이 100명 온다. 그러면 진짜 미친듯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업은 적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시로 든 것은 매일 비슷한 매출이 발생하고 비슷한 손님이 왔을 때를 가정했습니다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에 10명이 100회분 결제를 하고 가서 2000만원 매출이 떠버렸다. 그러면 적자를 다 메꾸고도 남죠. 물론 이 매출은 나중에 그대로 비용으로 다 빠져서 결국 망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당시에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줍니다. 100회분 가격을 180만원으로 기간 한정 행사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돈이 회전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입자들은 나중에 비용으로 그대로 빠지게 되고 결국 망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죠. 이 업장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권을 끊었던 손님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줄을 서 있고 사장은 환불을 해줄 돈이 없어서 울고 있을 겁니다. 손님들은 사장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내 돈을 가지고 튀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사장은 개털이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결과가 예견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법에서는 고의성이 없으면 대개는 사기라고 인정 안 해줍니다. 사장 입장에서 나는 평생 진짜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남은 것은 빚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여러분이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로 들었던 피부관리업소의 경우도 망할 때까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객이 모였고 통장 잔고가 찍혀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폐업하고 날랐으면 전형적인 사기꾼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중고차 리스업체라든지 헬스장 선수금이라든지 먹튀치과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한 원리로 돈을 끌어모은 다음 도망간 겁니다. 계획적으로 돈을 받아서 도망갔으면 그건 사기라고 볼 수 있고 아니라면 그냥 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분이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똑같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신규 고객이 없다면 사업이 망하는 것은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애초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사기가 아닌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기에 당할 정도의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업의 모델이 그런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무지하고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며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